네, 안녕하세요. 박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큰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좀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사님들 혹시 계시나요? 교사분들? 선생님들? 한 분 계시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런 강사분 혹시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의외로 대부분 다 개발자분이시거나 아니면 파이썬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이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18학번 새내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내기가 어떻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한 학기밖에 배우지도 못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총 4년 차죠. 지금 봤을 때는 총 4년 차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자료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배웠던 다양한 언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정리해보니까.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학업과 개발에 좀 둘 다 열심히 했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다른 세션 진행자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실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첫 번째 특징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세션들에 비해서 진짜 지금 옆에 진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파이콘에 왜 이런 세션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겠지만 올해 파이콘 세션 중에서 가장 적은 코드 함유율을 지금 목표로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전공 수준의 어려운 교육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붐해 있는 그런 의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번 세션에서는 약간 초, 중등 학교처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문만 4년 차인데요. 사실은 그 얘기를 다시 하다 보면 학생 4년 차라는 얘기죠. 학생이 되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동아리 세션, 스터디, 컨퍼런스 세션, 마치 이런 지금 파이콘 세션처럼요. 다양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배웠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에요. 좀 다양하게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은 하나의 수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배웠던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는 성균관대학교의 그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엔트리와 파이썬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저희 컴퓨터 교육과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문과 캠퍼스에 있거든요. 성균관대학교가 서울이랑 수원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신가요? 수원에는 대부분 다 이과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컴퓨터 교육과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게 됩니다. 사범대여서요. 그래서 이런 문과 전용 수업을 저희들이 같이 듣겠는데 실제 이 수업의 결과가 참 혹독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진짜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실용적인 건 없다. 겉핥기 수준을 뛰어넘는다. 코딩에 대한 흥미를 날려버렸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평가 외에도 거의 지금 저희 학기에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별 1개, 2개를 이렇게 내리면서 정말 나쁜 수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수업들은 평가가 안 좋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좋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셔요, 항상.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나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학문들은 이러한 배움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공적인, 더욱 이제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마치 이제 옆에서 진행한 세션들처럼 그런 고난이도의 수준에 비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의무적이고 사는데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있는 좀 유명한 수업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뭐 생활 코딩, 뭐 코세라, 코드아카데미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생활 코딩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많이 유명한 수업이죠. 그리고 파이콘도 사실은 교육의 일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파이콘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초보의 범위는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입문 정도의 수준인데요.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시작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보다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코딩에 관심이 없지만 필수로 들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의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좀 더 학생의 관점으로 좀 더 교육적이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션을 조금 들어봤는데 이전 송영리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런 파이썬을 다양한 과목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받아보는 입장이 어떻느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진짜 생각해보지도 못했죠.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 범위를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무관심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심 있게 만드느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무관심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세션의 최종 목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막 치킨집에 우리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치킨집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치킨집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치킨집 말고도 다른 그런 직업 종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서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시대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치킨집 말고 다른 방법. 그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의무교육에서 파이썬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물어봤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쉽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설문조사는 이하경 친구라고 이화여대 다니는 친구가 제공해 준 거라서 그 친구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위에서 그 영코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총 2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의견도 많았지만 2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퍼스트 코딩, 즉 첫 코딩이란 겁니다. 사실 혹시 여러분들의 첫 코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약간 사실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의 첫 코딩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입학 과제로 C를 들어간 거였는데요. C를 배우면서 참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는 진짜 신기했었어요. 맨 처음에 했을 때.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알아서 해주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분명 검은색 화면에 숫자만 쳤는데 막 이게 숫자가 더해지고 곱해지고 막 이게 반복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생각에서는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 얘기를 의무교육하는 학생들한테 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맨 처음에 if문을 배울 때 쓰는 코드잖아요. 이 코드에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분명. 컴퓨터가 분류를 알아서 해주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분류를 알아서 해주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본질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의무교육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코딩 안에 숨겨진 컴퓨팅 사고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컴퓨팅 사고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의무교육에 대한 얘기에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세션 준비하면서 컴퓨팅 사고라는 게 막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사실 진짜 너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뭐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절한 사고방식이 뭐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거를 제 생각으로 좀 풀어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그 노란색 글씨가 컴퓨팅 사고의 본질이지 않나 싶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네.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들어져 있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복잡한 설명, 불필요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학생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 학생들이 직접 쓴 후기입니다. 진짜 교수님이 거의 영어 반, 한국어 반 정도를 수업을 하셨어요. 마치 전공 수업처럼. 과연 이렇게 하면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문법에 신경 쓰지 않는 일관된 교육인데요. 참 뭐 파이썬에서 문법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참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의 CS50라는 강의인데요.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CS50. 의외로 많이 없네요. 이 CS50라는 수업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하버드에서 제일 큰 수업이에요.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이게 어떤 걸 가르치는 수업이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주는 그런 강연입니다.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C, 파이썬, 자바, HTML, CSS 진짜 거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들의 기초를 다 해줘요. 이 수업에서는. 그런데 이 수업에서 파이썬을 가르칠 때는 유독 좀 특별합니다. 어떤 게 특별한지 한번 이 코드를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이 간단한 세 줄 안에 CS50의 약간 CS50의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파이썬에서 입력을 받는다고 할 때는 주로 input이라는 함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CS50라는 수업에서는 참 이상하게도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보이시나요? getString이라는 함수를 왜 쓰느냐라고 수업의 총 커리큘럼을 따져보면 모든 수업에서 C든 파이썬이든 자바스크립트든 동일한 함수를 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CS50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직접 일일이 다 구현을 시킨 거예요. getString 말고 getInt라는 함수도 따로 있고요. CS50에서 원하는 함수를 다 만들어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 의무교육에서는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를 가르치든 학생들한테 일관성 있고 직관적이게 설명을 해준다면 더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크래치 같이 블럭 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저희의 본질은 문법이 아니라 사고입니다. 사고. 뭐 더 깊게 얘기하면 컴퓨팅 사고라는 거죠. 진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코딩의 사고 방식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첫 코딩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실습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갖고 와봤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뭐 나온 내용들이 뭐 스크래치로 게임 만들기, 3D 프린팅, 뭐 햄스터 로봇, 앱 만들기 이렇게 실습 위주의 얘기가 많았는데요. 반대로 가장 지루하고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C 언어, 이론 위주의 수업, 빠른 이론 진도, 명령어 암기 이렇게 주로 이론 위주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저의 얘기를 돌아와서 제가 들었던 컴퓨팅 사고와 소프트웨어 코딩이 왜 나쁜 후기를 받았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수업 구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론 수업에 잡니다.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진짜 제 생각에는 이론 수업이 정말 학생들한테 한 시간에 거의 뺏어먹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실제로 실습 수업 때 조교님들이 진짜 열심히 이론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정도 평가만 봐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실습의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진짜 아까 이런 후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좋은 해결책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어려운 코드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막 혹시 이 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하트를 그리려고 해서 교수님들은 막 사중 포문을 쓰자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막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보면 이거밖에 못해요, 사실. 특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에서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지컬한 실습 도구를 좀 활용하면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업에서 좀 썼던 로봇이 하나 있거든요. 햄스터 로봇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파이썬 언어로 코드를 짰는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좀 늘려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요. 이 코드로 막 햄스터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막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막 저런 걸 하면 막 유치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저런 걸 하면 더 신기합니다, 진짜. 왜냐면요, 실제로 이런 모니터 안에 있는 그런 이렇게 화면만 보이는 그런 결과보다는 실제 막 움직이는 걸 보면 더 신기하거든요. 마치 학생들이 IoT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진짜 100번 하트를 찍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이런 로봇을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2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첫 코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관적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학생들한테 더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또한 화면을 보는 실습보다는 최대한 현실 세계에 맞는 피지컬한 그런 실습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이끌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식선 위에 이 빈칸에 좀 다양한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 혹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들어갈 만한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좀 이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션을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은 여기 앞에서 줄 서시면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네네. 제가 발표해 주면서 좀 불편했던 게 코딩 교육에서 부작용으로 좀 학생들을 좀 공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걸로 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교육자의 문제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 거기까지 안 보여주셔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네네네. 저도 컴퓨팅 교양을 들었었는데 기본적인 연산자로 여러 컴퓨팅 이론을 구현하고 실습으로 시각화까지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학생들도 잘 따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혹여나 부정적인 부분도 있으면 이건 시간이 있으면 좀 차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범위에는 아직 여러 교육자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대부분 수업들을 전공 수업 하듯이 수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런 불편한 점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지금 교육자이신데 불편해 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전공 수업을 하듯이 이런 학생들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저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네. 네. 전공 수업 하듯이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님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쉽게 얘기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그러니까 잘 못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수업에 학생들이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한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세션 잘 들었고요. 네네. 저번 세션이랑도 약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은 대학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잖아요.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 프로그램 의무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많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약간 교육적인 측면에서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코딩이라는 것을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살짝 아니요? 라고 좀 답변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다 파이썬을 배웠듯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굳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파이썬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게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코딩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왕 만약에 그 의무 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그런 컴퓨팅 사고라는 것이 어릴 때 해서 이렇게 확 상승한다 라고도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가 대학교 저희 선배분이 있는데요. 제 2학년 선배분이 있는데 제 2학년 선배분은 1학년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는데 바로 실력이 확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딩이라는 것을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OST를 만들었어요. OST를 만들어놔가지고 203호 4시 반부터 오시면 뭐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